어제 정치권의 큰 뉴스 가운데 바로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회동이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전국을 앞두고 굉장히 큰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찻잔 속에 태풍이다, 의미 없다 그러는데, 자 보시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의 비율이 적어도 30% 안팎이에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무당층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뭔가 제3지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지금의 여도, 지금의 야도 다 실망한 계층이 지지를 유보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 네. 물론 여론조사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꼭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15%에서 17%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지 않고 선거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만으로도 거의 10석 가까운 의석 이상을 또 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뭔가 중간지대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지금 한 발 떨어져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세력화할 수 있거든요. 자, 2030 세대는요, 새로운 정치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 어제 제가 나온 얘기 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화두가 수권 정당이 되겠다. 그게 공통분모다 그랬어요. 자, 수권 정당이 뭡니까? 다음에 권력을 잡을 준비를 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석 몇 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 지금 여당에서 그 청년 비례대표를 반절 정도 이상 해달라고 그러는데 확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삼겹살 불판 어떤 돌아가신 의원이 하신 얘기입니다만, 한 586 세대가 지금 20년, 30년 넘게 같은 불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었는데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느냐. 물론 그게 이준석 전 대표다, 그게 금태섭 전 의원이다, 이렇게 꼭 못 박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제 모임은 큰 의미,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지지를 얻어서 정말 구르는 눈덩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전 대표와 금태섭 의원이 이제 또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한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회동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신당 만드는데 뭐 굳이 개입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나는 신당 만들었는데 개입 안 해요. 자기네들이 서로 의견이 부합하면 같이 하고 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가 비명계까지 다 같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당이 뭐 비명계래 그거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도 민주당인 게 다 있을 거예요. 네, 보면은 이 전 대표와 금 전 의원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환 위원장님, 보면 연대 가능성에 힘을 실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또 대구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제3지대를 얘기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떻게 대구와 제3지대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셈법이 다르죠. 셈법이 다르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금태섭 전 의원도 어쨌든 정치는 자기 정치입니다. 자기 이름값 올리고 그리고 인지도를 올리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연대에 대한 작용들은 본인들의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의 어느 날이라고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 임명된 12월 27일을 말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월의 어느 날은 저는 선거법이 합의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합의됐습니다. 그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캡을 몇 개 씌울 것이냐 하고 그래서 비례 몇 석을 하는 게 확정이 그때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비례 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남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영남 정당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양양자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함께 가기 좀 어려운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권 정당을 목표한다고 하는데,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의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물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선거 앞두고 제3정당에 나와서 성공했던 것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국민의당이 있었죠. 그때는 호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호남 기반의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가 맞아떨어졌고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념지향으로 개혁보수를 지향했던 바른정당은 대선 전에 있었죠. 그때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국민적 지지도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갔는데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고 대선 주자가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5%, 6%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좀 그러한 전례들을 살펴봤을 때 총선은 무조건 뭉치는 진영이 이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설정 변호사 보면요. 어제 만남이 제3지대 빅텐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김종인 또 전 위원장은 비명계 합류 가능성은 선을 그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비명계는 저는 독자적인 어떤 신당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세력화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것이 지금의 기조인 것 같아요. 네. 이현우 의원께서 얘기하시듯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어떤 그룹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좀 더 내보겠다. 당을 위해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어디 당을 나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신당에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권 후보가 있느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되지 못한이라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그 대구에서의 행보를 이번 행보만 보지는 않고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행보를 작년 9월에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광석 거리에서 한 그 대중연설이 있었어요. 예.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 그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좀 내주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질책을 하고 힘을 대어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저때의 모습을 보면 2030 남자들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저때 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도 많았고 여성분도 많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그냥 어느 한 특정 계층의 한 성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확인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는 여러 계층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포괄적인 수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수권 정당이라는 말은 곧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도 앞으로 만나게 될 것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럼 계속해서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제3지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까요?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시점이 12월 말쯤 돼봐야 되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변하면이라는. 그 말은 결국 지도부 사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대구 지역이라도 TK 지역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준다면 그리고 본인을 TK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을 준다고 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완성된다고 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언제든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손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둘 관계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느냐가 목적일 텐데 이렇게 지금 계속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몸과 불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등과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신당 창당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이유는 저렇게 되면 지금도 그 프레임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신당하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신당 이렇게 나가요. 그럼 거기에 금태섭, 이현주 예를 들면 양양자 이런 분들은 다 들러리입니까?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분들이 과연 그 과정을 계속 동의해줘서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를 동의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만나긴 하겠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필요해요. 신당이라고 하는 어떤 제3지대 중도 진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띄우기 위해서는 세를 더 불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남은 필요하지만 그 만남이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지금부터 한 12월, 1월까지도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현돼서 중도 진영의 신당으로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